오라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존입니다. 오늘은 5월 6일 금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밑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만관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도 먼저 알아보자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이제 평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6만 6천 명 나왔고요. 감염자들 수 6만 6천 명이면 매우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230여 명 정도가 나왔네요. 사망자 수는 아마 텀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8,343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102만 3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 FDA에서 얀센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이제 혈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경고를 내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웬만하면은 이 얀센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접종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고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얀센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자들을 대폭 축소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이제 학교들이 원격 수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원격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미국에 있는 학생들의 수학 능력이 반토막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저소득층들은 더욱더 심한 피해를 봤다고 하네요. 저소득층들의 이제 학생들은 훨씬 더 수학 능력이 떨어졌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 뒤로 하고 이제 전쟁 뉴스를 한번 보자고요. 지금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이 전쟁이 72일째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 이 전쟁이면서 지금 러시아가 이제 돈바스 이 동쪽으로부터 총 공세를 했다라고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러시아의 이 총 공세가 생각보다는 별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러시아군이 진전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대에 현저히 못 미친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고요. 계속해가지고 러시아 군대에서는 공격은 계속하고는 있지만 이 전선은 별다른 변화는 없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유크레인군은 이제 조금씩 공격으로 지금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헤르손에서 공격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일부는 이제 탈환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전선을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러시아군은 공격은 하고는 있지만 극적으로 이렇게 변환된 이런 전선은 없다고 하고요. 계속 공격은 계속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뭐 계속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전쟁만 계속 길어질 것 같습니다. 소모전만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G7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정상들 이제 탑 7이 세계 2차 대전 종전일 있지 않습니까? 5월 9일인데 이 5월 9일 바로 전 8일에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화상회의를 하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푸틴은 5월 9일날 이제 승전일을 이제 맞이해가지고 어떤 얘기를 이렇게 또 할 것 같은데 그 바로 전에 이제 G7이랑 젤렌스키랑 화상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푸틴은 또 열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크레인 검찰총장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전쟁을 시작을 해가지고 지난 70일 동안에 만여 건에 달하는 전쟁 범죄를 일으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러시아는 지금 이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계속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유크레인군이 미사일을 쏴가지고 흑해에 있던 모스크바함, 기함이죠. 모스크바함을 격침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격침을 했었을 때 미국에서 좌표를 주는 등 도움을 많이 줬다. 이렇게 정보를 굉장히 고급 정보를 많이 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하지만 미국 측에서는 모두 다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군사 정보는 계속 미국에서 유크레인군한테 주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격을 하는 이런 결정은 유크레인군이 모두 알아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유크레인군 이런저런 정보 가지고 제발 좀 요번에 잘 이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전쟁. 그러면서 지금 이 마리오폴에 있는 철강소 있지 않습니까? 이 철강소에서 민간인들 구출 작전을
유엔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적십자사랑 이렇게 손을 잡고 계속 해가지고 민간인들 구출 작전을 계속 하고 있는데 대략 한 500여 명 정도를 지금까지 구출을 해낸 상태라고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는 또 민간인들을 이제 구출을 하려고 구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구출하고 있었는데 러시아 군에서 대피를 하고 있던 이 차량에 공격을 해가지고 민간인 한 명이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러시아 군들 빨리 좀 모두 다 망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러시아 폭삭 망하고 이런 전쟁을 일으킬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경제적으로 좀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이 전쟁 뉴스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뉴욕에서 어느 한 남성이 살인사건에 누명을 쓰고 24년간 교도소에서 복역을 했다고 합니다. 형이 내려졌는데 25년형 받고 24년이나 교도소에서 이제 살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왔는데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계속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에는 누명을 쓴 게 이제 밝혀져 가지고 왜 이런 이제 누명을 쓰게 됐냐면은 이 뉴욕 경찰이 허위 증언을 하도록 이렇게 좀 강요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강요를 하게 되면서 사건이 조작이 돼 가지고 이 남성이 억울하게 24년 동안이나 교도소에 복역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뉴욕시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1,050만 달러를 보상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1,050만 달러라는 엄청나게 커다란 돈은 받게는 됐지만 그 24년이라는 시간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거든요. 그 24년이라는 시간을 보상은 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고는 하지만 24년의 시간을 이제 자신의 자유를 뺏겼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억울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샌디에고에서 출발해가지고 시카고로 가는 어느 한 비행기에서 비행기가 시카고에 이렇게 잘 착륙을 했다고 해요. 잘 착륙을 해가지고 이제 활주로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느 한 남성이 비상 탈출구를 열고 딱꿍을 따고 날개 있지 않습니까? 날개로 걸어가가지고 이렇게 날개에서 떨어져가지고 활주로 바닥에 떨어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시카고 경찰은 바로 가가지고 이 남성을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바빴으면은 비상 탈출구를 열고 날개를 타고 활주로로 내렸을지 정신병자 같네요. 그리고 백악관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여성 흑인 대변인이 탄생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함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다이버스하게 인종들이 굉장히 다이버스하게 채워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는 거의 막 80% 90%가 다 백인이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미국은 이민자들의 나라이거든요. 많은 이제 인종이 섞인 나라인데 이렇게 백인들만이 이 미국을 세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으로 바뀌어가지고 미국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 보니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 빅토빌에서 어느 한 7살짜리 학생이 학교에 왔는데 이제 등 같은데 요런데 좀 상처가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상처가 많이 보여가지고 학교 측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이런 어린이 학대를 한 죄로 이 부모 2명을 체포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부모들은 이제 30대라고 하고요. 지금 이 부모는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1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하게 때렸나 봐요. 폭력은 미국에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의 자식이라고 하지만 폭력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 LA 이제 라카냐다에서 어느 한 가정집 뒤뜰에 있는 수영장에서 산속에 있던 이제 곰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수영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가정집 주인은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제 올렸는데 이게 또 바이럴하게 지금 조금씩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영상을 봤는데 곰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뒤뜰에 이 수영장에서 수영을 막 하다가 또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일본의 엔화가 역대급으로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올 여름에 아마도 굉장히 많은 여행객들이
일본으로 여행을 갈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에 발맞춰가지고 일본 정부는 이제 조만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국 규제를 이제 완화를 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일본이 엔화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가지고 1달러당 뭐 130엔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 표도 알아봤거든요. 굉장히 쌉니다. 550달러에서 뭐 600달러 사이에요. 직항이 그렇게 쌉니다. 왕복이 LA에서. 그래서 야, 일본 갈만한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엔화도 완전히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에다가 이제 조만간 이제 일본 입국하는 것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도 이제 완화를 한다고 하니까 저도 템팅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멕시코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멕시코는 이 기자들, 이제 언론인들한테 굉장히 불안한 나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번에 또 기자 한 명이 피살을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자 한 명이 또 피살을 당하면서 올해에만 9명의 기자가 벌써 피살을 당했다,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멕시코는 좀 위험한 나라인 것 같기는 해요. 위험한 나라입니다. 위험한 나라. 어느 한 이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1위에서 10위까지를 발표를 했는데, 이 1위에서 10위 안에 6도시나 멕시코 도시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로 6도시나 멕시코였다. 당연히 1위는 멕시코였고 1, 2, 3위가 다 멕시코였나?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어쨌든 멕시코는 좀 위험한 도시 확실하고요. 그리고 스페인 마드리드 어느 한 4층짜리 건물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사건 때문에 13명이 부상을 당하고 2명이 실종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 건물은 지금 이제 보수 공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수 공사 때문에 일어난 폭발인지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 달 전쯤에 브라질에 있는 어느 한 농장에서 이제 토사가 쓸려가는 바람에 어린이 5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 이 어린이 5명이 한국 어린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농장이 한국 사람 농장이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 이제 브라질 이렇게 타지에서 어린이가 5명이나 사망했다고 하니까 조금 안타깝네요. 그러면서 브라질에서 121세 최고령 여성이 이제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어쩌면은 이 여성, 이 할머니가 전 세계에서 최고령일 수가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야, 미국 주식시장 어제 보셨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제 주식시장 엄청나게 폭락을 했죠? 폭락을 해도 그렇게까지 폭락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어제 나스닥 5% 정도 폭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한때는 나스닥이 6%대까지 폭락을 했어요.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로 가장 최악의 주식시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주식시장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주식시장을 딱 봤는데, 야, 이게 또 엄청나게 또 폭락을 하더라고요. 이틀 연속 계속 이렇게 폭락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이제 조금 반등을 해가지고 지금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소폭 하락을 하면서 미국 주식시장 3대 지수 모두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 지난 4월달 일자리 증가 수가 42만 건이나 나왔다. 거의 43만 건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것은 예상치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지난 12개월간 바이든 대통령 정부 때 이 지난 12개월간 매월 40만 건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을 해내고 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실업률은 3.6%로 뭐 완전 고용이나 마찬가지죠. 완전 고용을 계속 이뤄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지금 미국이 이렇게 고용 시장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그리고 임금도 5.5%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임금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고용 시장도 이제 실업률 3.6%로 계속 좋게 나오다 보니까 미국은 이렇게 금리 상승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혀 미룰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투자자들은
금리가 또 계속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걱정을 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미국 주식시장이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금리를 이렇게 상승을 하고, 그리고 이 연준에서 이 긴축을 이제 계속 한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시장은 계속 이렇게 좀 내려가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플레이션 아닙니까?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계속 심각해지다 보니까 미국 은퇴자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은퇴를 지금 취소를 하고 일을 더욱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은퇴를 취소를 하는 게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중국의 CATL이라는 이 배터리 기업이 있는데, 이 배터리 기업이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 중국의 배터리 공장은 BMW하고 이제 포드에 배터리를 납품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나스닥이 5% 정도 폭락을 하면서 같이 떨어지는 게 있죠. 비트코인도 8.4% 정도 폭락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천연가스도 4% 정도 어제 급등을 하면서 1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날 봐! Missing someone